뭐를 조회하는 거냐면 모든 거래처를 다 찾아야 되겠죠. 왜냐 아까는 대응만 찾으면 됐지만 지금은 특정 거래처를 안 주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찾아서 외상 매출금 많은 놈 찾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맞죠? 자, 그럼 일단 거래처 원장 가볼게요. 일단 저랑 다 연습하고 그 다음 여러분들 맡길 거예요. 왔다 갔다 좀 할 겁니다. 자, 거래처 원장. 자, 들어오시고. 또 기간이야 뭐 딱히 어렵진 않으시죠? 상반기니까 1월 1일부터 6월 30일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 뭐 이거 못하실 분 없고. 그 외상 매출금 108번이니까 108이라고 쓰시면 가장 빨라요. 진짜로 여러분들. 이게 도움 진짜 많이 됩니다. 맞죠? 훨씬 빨라요. 여러분들. 좀 쉬시는 거 108 치면 여러분 3초 컷이지 3초 컷.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키는 좀 외워주세요. 어떤 키냐면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조회하는 키는 엔터 2번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지금 거래처에 커서가 있잖아요. 거래처에 커서가 있으니까 거래처에서 엔터 2번 누르면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찾아라 그 뜻이 되는 거거든요. 오케이? 되세요? 그래서 엔터 2번, 3번, 2번. 이렇게 하면 거래처가 다 나와요. 되셨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륜란을 가져야죠. 보시면 아시면 사륜란을 가져야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럼 어디를 우리가 눈을 두셔야 되냐면 잔액이니까 이쪽입니다. 이쪽. 되세요?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페이지가 4페이지면 어떡할까요? 다 찾아야 되겠죠? 그럼 방법이 없을까요? 있으니까 제가 있겠죠? 뭔 소리야? 그러니까 방법이 있으니까 제가 강사하겠죠,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여기 잔액 오른쪽에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들. 요런데 뭐 잔액이라든지 뭐 대변이라든지 이런 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에서 마우스 왼쪽 한번 클릭해 보실래요? 잔액 요 오른쪽에서 느낌이 오실 거예요. 뭔가 한번 클릭했더니 뭔가 순서가 좀 낮은 순서대로 배열이 되죠.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딱 봐도 낮은 순서예요. 그러면 큰 순서대로 바꾸려면 한 번 더. 그죠? 한 번 더 클릭하시면 네, 이렇게 큰 순서대로 배열이 되죠, 이제는. 되세요? 요런 기능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아셨죠? 요 기능은 또 다른 곳에서 쓰일 수 있어요. 어떤 동네가 있어요. 나중에 설명드리고. 자, 그리고 문제를 잘 보실 게 우리가 외상 매출금이 가장 많은 거래처 물어봤으니까요. 일단은 외상 매출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는 주식회사 케어라고 답을 하시면 되겠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예. 그리고 금액은 8,800만 원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장부조회는 실수를 하시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알죠? 잔액인지 감소인지 증가인지 이런 것들이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유인물 몇 페이지로 가시냐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 참아주세요. 어디냐면은요 4페이지입니다. 자, 유인물 4페이지입니다. 거기 5번에 총계정 원장이라고 있죠, 여러분들. 여기도 시험에 더럽게 잘 내요. 총계정 원장. 자, 그러면 얘는 어떨 때 쓰는 거냐라고 하면은요, 요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계정 과목을요, 제가 진하게 해놨죠. 계정 과목을 월별로 비교할 때 씁니다. 뭐 예를 들면 가장 큰 달은, 가장 작은 달은, 가장 큰 달과 작은 달의 차이는 뭐 이런 거. 누가 봐도 다 비교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계정 과목을 달끼리 비교하는 문제는 총계정 원장이 제일 빠릅니다. 거의 여러분들 1분도 안 걸려요. 아셨죠? 대신에 이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 줄에 제가 또 진하게 해놨죠. 계정 조회 안 돼요. 여러분 계정하고 계정 과목은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뭐 영업의 비용 이건 계정이에요. 계정 과목이에요. 영업의 비용.
계정이에요. 계정이 뭐예요? 우리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계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영업의 비용은 일회성 비용들 얼마나 많아요? 계정 과목이. 또는 판매비와 관리비 이것도 마찬가지고. 되세요?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 이런 것들은 조회할 수가 없어요. 뭐 급여, 뭐 복리후생비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들 조회 가능하지만 판매비와 관리비 같은 계정은 조회 불가능합니다. 아시죠? 해보시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자, 그럼 얘와 관련해서요, 어디로 가주시면 다시 11페이지. 자, 11페이지에 몇 번이냐면은요, 3번입니다, 3번. 자, 11페이지에 3번이고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보시면 1월부터 6월까지 외상매입금 계정 과목 맞죠? 외상매입금을 가장 많이 지급한 달. 자, 밑줄. 가장 많이 지급한 달. 그러면 이건 누가 봐도 외상매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달끼리 1월부터 6월까지를 비교해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들. 맞죠? 많이 지급한 달은 몇 월이며 금액은 얼마인가. 그러니까 1월부터 6월 달이라는 달을 계정 과목 비리 비교하는 문제예요. 알죠? 이럴 때는 총계정 원장이 제일 빨라요. 나머지 장부도 되긴 해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아시죠? 그래서 총계정 원장이 제일 빠릅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얼마나 빠른지. 자, 총계정 원장은 여기 장부관리 쪽에 보시면 여기 총계정 원장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여기 들어오시는 거예요. 총계정 원장을 이렇게 들어오십니다. 자, 오시면 일단 기간은 1월부터 6월로 조회하시면 되겠죠? 6월 30일. 그리고 여러분들 계정 과목 중에 우리 외상매입금은 251번이거든요. 내가 혹시 코드 느리다 아니면 빠르게 좀 하겠다라고 하시면 좀 외상매입금 같은 것도 외우시면 됩니다. 251이에요. 외상매입금. 그럼 이거 251 치면 여러분들 그 3초도 안 걸리잖아요. 그죠? 분명히 이게 여러분들 시간을 많이 절약해 줘요. 61시간 시험인데 이거 다 합치면 한 5, 6분은 절약해 줄걸요? 이렇게 빨리 뜨잖아요, 여러분들. 훨씬 좋아요. 자, 그래서 여기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차변, 대변, 잔액 다 보여주죠? 몇 월이에요? 에? 3월? 1월? 뭐 이렇게 많이 나와? 자, 저기 여러분들 저 놀리시는 거 아니죠? 문제 잘 보시라니까, 문제. 문제, 외상매입금 지급이에요. 어디 봐야 돼요? 눈을. 응? 차변, 그렇죠. 외상매입금 부채를 지급하면 부채가 감소하죠. 좀 차변 보셔야지, 여러분들. 그죠? 여기서 1월달에 1월달. 조심하셔야 돼. 아시죠? 제발 문제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장부조회는요, 문제를 잘못 보시면은요, 막 눈물이 앞을 가려요, 나중에 진짜로. 알죠? 그럼 1월달이 차변 보셔야지. 그래서 1월달에 924만원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이 오케이? 자, 되셨죠? 뭐 안 되시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주시냐, 다시 유인물. 네, 6번입니다. 6번이래. 4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어저께 누가 또 물어보셔가지고 이미 제가 답장을 해놨어요, 어저께. 맞죠? 현아님이신가? 맞죠. 현아님이 아마 올리셨을 거예요, 답장. 네, 단톡방에 있어요, 여러분. 혹시 답장을. 왜냐면 이거 너무 많이 쓰인다고 했죠? 우리는 이건 했었어, 이미. 그 6번 합잔 있죠? 합계산 이산표. 이게 뭐였어? 어떤 시점에 계정에, 물론 여러분 계정이 포괄적이니까 당연히 계정이 조회가 되면 계정 과목도 당연히 되는 거예요. 계정의 잔액을 조회할 때 우리 합계산의 이산표 많이 쓴다라고 했죠?
그래서 어저께 99에 풀어보셨을 때 우리가 이거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좀 잠깐 요거 좀 보실래요? 문제를 푸셨을 때 어디였어? 이게 310페이지였나? 이거 아닌데? 요거 뭐예요? 어저께 풀어보셨을 때 우리가 주식을 발행했잖아요. 주식 발행했는데 10,000원짜리 주식을 한 주당 20,000원에 발행했으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 나오죠. 그죠? 근데 우리 주식 발행 초과금하고 뭐는 서로 간의 관계예요. 좀 자본 숙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주식 할인 발행 자금 서로 간에 상계하죠. 근데 여기서 뭐예요? 이거예요. 관련 계정을 조회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원래는 여기 주식 발행 초과금 뜨는 상황이죠, 누가 봐도. 맞죠? 근데 11월 12일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잡아서 걔부터 먼저 까고 나머지만 주식 발행 초과금 잡아라, 그 문제예요. 되세요?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럼 우리가 11월 12일자 시점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상대방 계정 과목 잔액을 찾아라, 그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 합계잔액상표 조회하시는 문제예요. 알죠? 전통적으로는 대손충당금 좀 많이 내거든요. 대손이 확정되었을 때 대손충당금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합잔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합계잔액상표는 일반 점표 입력에서도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알아두세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근데 여러분들 합자는 좀 주의하실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보실게요. 제 화면 보시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합계잔액 시산표 같은 데 가면 관리용의 커서가 가요. 그럼 관리용은 회사가 관리하는 용이니까 회사가 관리하는 건 회사는 회계 처리할 줄 알죠. 계정 과목. 그래서 뭐 받으러음, 외상매출금, 뭐 보통예금, 당좌예금 이렇게 다 잡아요. 하지만 외부정보 이용자들은 여러분들 받으러음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여기에 제출용이라는 걸, 제출이 외부정보 이용자들한테 제출한 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 요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매출 채권, 매입 채무, 이거 전부 다 외부정보 이용자들한테 알려주는 용도잖아요. 그걸 물어볼 때는 외부용을 클릭하셔야 돼요. 제출용.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보시고 이거는 주주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계정 과목인데, 계정인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제출용을 클릭하셔서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그거 저랑 같이. 자, 다시 11페이지요. 좀 이거 왔다 갔다 하시는 건 좀 받아들이세요, 여러분들. 자, 11페이지고요. 자, 11페이지에 몇 번이냐면 9번이에요. 자, 11페이지에 9번입니다. 읽어볼게요. 자, 6월 20일 현재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보이시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거 주주들한테 그냥 현금과 비스무리한 것들이에요 라고 알려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금액은 얼마인가? 그럼 이건 6월 20일 시점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잔액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서는 잔액이라고 친절하게 안 줄 때도 있어요. 금액 이렇게 물어봐도 6월 20일자 잔액 물어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일정 시점에 계정의 잔액을 물어보는 거니까 합계잔액 시산표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오늘부터 장부조회는 계속 하시는 방법밖에 답이 없어요, 여러분. 장부조회는 하시면 하실수록 늘어요. 자, 그럼 가보죠. 합계잔액 시산표. 그럴 줄 알고 여러분 문제 몇 개 더 만들어 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저랑 하시는 건 일부고, 제가 만들어 놓은 문제 거기에 몇 개 있어요, 또 여러분들. 자, 그럼 합계잔액 시산표는 자동 결산 메뉴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요. 자, 들어갑니다. 합장. 자, 그럼 기간이 6월 20일이 되겠죠? 치시는 거예요. 6월 20일. 치시고 아니요 누르시면 돼요. 이런 거. 자,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받으러음 있고 외상매출금 있고 당좌예금도 있고 보통령도 있잖아요. 이거는 다
회사가 쓰는 계정 과목이니까 관리용이에요. 되세요? 근데 우리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외부 정보 이용자용이니까 제출용 클릭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클릭해보자 한번. 클릭하시면 갑자기 메뉴가 바뀌죠. 여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 투자 자산, 매출 채권 이렇게. 맞죠? 딱 봐도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회계를 안 배웠어. 누가 봐도 단기 투자 자산, 단기에 투자할 자산 그 뜻이잖아요. 맞죠? 어미지금 뭐 단기 매매 증권이나 단기 대여금 우리가 단기 투자산이라고 충칭하거든요. 단기 대여금도 투자 목적이 맞잖아요, 여러분들. 이자 받으려고. 맞죠? 그래서 요렇게 이거는 주주들한테 알려주는 용도.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잔액은 항상 어디에 있어요? 본래 위치에 있어요? 반대쪽에 있어요? 본래 위치죠. 그럼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니까 어디를 째려보셔야 돼요? 차변이죠. 맞죠? 그럼 잔액이 이렇게 있죠. 잔액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차변 잔액이니까 이쪽 이렇게 만나는 지점 째려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해되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왼쪽으로 가셔요. 이렇게 왼쪽으로. 맞죠? 그럼 725, 461, 330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 이거는 컨트롤 C, 컨트롤 V 기능도 되거든요. 알죠?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 실제로 그냥 725 이렇게 치지 마시고 그냥 컨트롤 C 하시고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붙여넣기 나중에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는지는 그 실기할 때 할게요, 여러분. 실기할 때 할게요. 실기할 때요. 그래서 클릭이 되면 항상 복사가 됩니다, 여러분들. 자,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주시냐면은요, 유인물 다시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자, 유인물 5페이지에 그 재무상태표 또는 손익계산서 있죠. 우리 이것들을 뭐라고 불러요? 재무제표라고 부르죠, 여러분들.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재무제표는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보실게요, 여러분들. 재무제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요게 핵심이에요. 항상 재무제표는 그 기업의 성과라든지 자산을 우리가 해당 재무 상태를 알려면 전년도하고 무조건 비교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줘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전년도하고 비교하는 형식은 빼도 박도 못합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 그쪽이에요. 그쪽. 전년도하고 비교하는 장부는 없어요. 다른 곳은 다 올해 것밖에 몰라요. 아시죠? 그래서 전년도하고 비교하는 형식이면 자산부채 자본이면 어디? 재무상태표가 저거죠. 우리가 수익 비용이면 그렇죠. 나중에 이제 원가 회계하시면 배우실 건데 우리가 공장 쪽 비교하는 건 우리가 나중에 제조원가 명세서라는 게 있어요. 그건 나중에 뒤에서 할게요. 알죠? 공장권 배우시면 그때는 바로 판단돼요. 지금 처음 우리 공장권 안 배웠잖아, 원가 회계. 맞죠? 맞죠?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요거에 대한 거면 우리가 재무상태표 또는 손익계산서, 공장에 대한 거면 요거예요. 공장과 나중에 하겠죠. 예, 공장이면 여기 제조원가 명세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나중에 배우신다니까? 제가 안 가르쳐 드릴 리가 없죠,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데. 이건 실기도 나와요. 그죠? 자, 그러면 다시 어디로 가시냐? 다시. 자, 11페이지입니다요. 자, 12번이에요. 12번. 자, 12번 하지 말고 13번 할게요. 13번. 12페이지 13번. 이거는 원가액에 배우실 때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미리 아셔서 나쁘진 않아요. 자, 13번 설명할게요. 자, 4월 말 현재 자, 노무비의 위치고 노무비. 예.
우리 나중에 할 건데 우리가 공장 직원에 대한 인건비 있죠? 그걸 다 노무비라고 하거든요. 우리 공장 직원한테 퇴직금도 주고 상여금도 주고 급여 임금도 줄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노무비라고 해요. 자, 나중에 뒤에 가서 다 배움 아마 특히 내일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공장. 그러면 현재 노무비는 왜냐 한 번 딱 냈거든요. 한 번 냈어, 한 번. 혹시라도 높아심에 여기다 넣긴 했지만. 노무비는 전년도와 이게 지금 전년도와 비교 보이시죠 여러분들. 빼도 박도 못 하는데 그럼 우리가 나중에 이거 공장인데? 라고 하면 손익계산서 많이 가시는 거예요. 왜냐면 비라고 돼 있으니까 알죠? 근데 우리가 손익계산서는 공장권 조회 못 하잖아요. 알죠? 그래서 얘는 어디로 가시냐면 이쪽이에요. 자, 메뉴 제조원가 명세서라는 곳이에요. 네, 내일 원가액에 배우시면 이쪽이구나 라는 건 판단이 되십니다. 실제로. 다행히 우리 원가액에는 계정 과목은 안 외우셔도 되거든요. 용어는 외우셔야 되지만. 그래서 여기에요, 여기. 자, 들어오시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4월달로 잡으시면 되겠죠? 4월달. 잡으시면은요, 여기에 노무비라고 있을 거예요, 노무비.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거 다 용어 나중에 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보시는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왼쪽이 단기예요. 보이시죠? 왼쪽이 단기, 그리고 오른쪽이 전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4월 말에 노무비는, 올해 연도 4월 말에 노무비는 1,870만 원이죠. 맞죠? 근데 우리가 전년도 말에 노무비는 500만 원인 거잖아요. 되시겠어요? 노무비. 예, 그럼 1,870에서 500 잡아 빼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맞죠? 그럼 1,370인가요, 그러면? 1,370 이렇게 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계산기 있으셔야 됩니다. 가끔씩 숫자 더러울 때 있거든요. 넘어가요. 문제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문제 진짜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넘어갑니다요. 자, 이제는 어디냐면은요. 몇 페이지 가주시냐면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가주시면 됩니다. 자, 3페이지에 여러분들 3번에 현금 출납장 있죠? 이거는 조심하실 게 뭐냐면 리얼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거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현금에 대해서만 조회할 수 있는 장부예요. 이거, 자,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보시면. 만약에 이렇게 문제 나오는 거예요. 급여를 현금으로 준 금액은 얼마인가? 회사가 만약에 우리가 11월 달에 급여를 현금으로 준 금액은 얼마인가? 라는 건 현금 자체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급여라는 계정 과목에 현금 지출액을 물어본 거죠.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이 들어오고 나갔으면 현금 잔액 얼마인지 딱 현금에 대해서만 조회할 수 있는 장부예요. 현금 출납장은요. 알죠? 그래서 계정 과목의 현금 지출액 입금액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좀 이따 들어가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들. 알죠? 그래서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것, 잔액을 상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장부는 현금 출납장이에요. 알죠? 자, 그럼 유인물 어디인 제일 안 나오는 장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3문제만 제가 만들어 놨어요. 자, 어디로 가주시냐면은요. 유인물 어딨어? 8번이네, 8번. 11페이지.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5월부터 6월까지 자 밑줄 현금 유입액. 뭐예요? 5월부터 6월까지 현금 들어온 거 얼마니 그 뜻이잖아요. 정말 현금 들어온 것에 대해서 물어봤죠. 예, 그럼 요거 현금 출납장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가보죠. 여기 있어요. 네 번째 칸에 있습니다. 여기 장부관리입니다. 여러분 여기 장부관리 현금출납장 여기 있어요. 여기. 자, 들어와 보신 현금출납장. 자, 날짜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5월 1일부터 6월 30일 이렇게. 자, 그러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금은 이쪽이고요. 출금은 이쪽이고 잔액은 이쪽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잔액은 합계잔액산표가 더 나아요. 알죠? 합계잔액산표 바로 원샷으로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주로 입금 출금 보실 때 추천드립니다. 알죠? 근데 조심하시겠죠. 뭐냐면 우리가 지금 조회하는 게 5월 달이잖아요. 5월 1일부터 6월 30일이죠. 그럼 여기는 전월, 2월은 몇 월로부터 넘어온 거예요? 4월이죠. 그럼 이 말은 얘는 고려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조회하는 거 5월 달부터 6월 달이지 전월로부터 넘어온 걸 조회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긴 함정이에요. 이거 고려하시면 난리 나요, 여러분들. 아시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은 입금 쪽만 보면 되겠죠? 그러면 쭉 커서 내리시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쭉 보시면 여기가 다 5월 달입니다, 여기가. 맞죠? 이렇게 쭉 내리시면, 쭉 내리시면 여기에 월계 있죠? 월계. 보이세요? 5월 31일 날의 월계. 이게 그 달의 합계. 그러면 이게 뭐예요, 우리가? 5월 달에 현금이 들어온 것의 합계가 102756 빵빵빵이란 얘기입니다. 응? 되세요? 어려우신가? 오케이? 저 어떻게 확대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 월계. 그러니까 5월 달에 입금계는 1027560000 더하기 그 다음에 쭉 내리셔서 그럼 이제는 6월 달이 눈에 들어오셔야 돼요. 6월 달 이쪽은 6월 달이잖아요. 맞죠? 쭉 내리셔가지고 6월 29일까지인가 봐. 6월 30일에 뭐 현금 들어오고 나간 게 없나 봐요. 맞죠? 그럼 여기는 월계는 6월계잖아요. 되실까요? 6월계니까 여기에 49918 빵빵빵이죠. 요 두 개를 더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1월부터 12월 이렇게 안 줘요. 그럼 사람 죽어요. 사람 죽어요. 알죠? 예.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현금출납장 쪽은 잘 안 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장부예요. 왜냐하면 얘는 지금까지 한 건 어떤 특정할 때 줘야 하는 거죠. 뭐 거래처에 대한 잔액, 맞죠? 달끼리 비교하는 거 이렇게, 맞죠? 특정 장부인데 어디로 가주시냐면 3페이지. 네, 팬클럽인가? 네. 쉬는 시간 20분.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예.
자, 할게요, 여러분들. 예. 자, 여기 4번에 1슬러시 월계표. 요게 일계표, 월계표라는 뜻인데, 그럼 우리 아까 개짜 봤죠? 그럼 월계표는 그 달의 합계를 모아놓은 표. 맞죠? 그럼 일계표는 그 일. 맞죠? 그 하루 동안의 거래를 모아놓은 표인데, 자, 근데 얘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거의 좀 약간 특정 지을 수 없는 장부예요, 약간. 왜냐면, 우리가 계정 과목 있죠? 계정별로 우리가 어느 시점에 얼마의 현금 같은 게 들어오고 나갔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현금이 아닌 게 들어오고 나갔고, 이런 것들을 조회할 때 우리 일계표나 월계표 쓰거든요. 알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어떤 계정 과목이 현금이 얼마 들어오고 나갔으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계표하고 월계표는 어떨 때 쓰는 걸 여러분들 주로 추천드리냐면 제가 얘를 맨 마지막에 하는 이유, 회계장부 쪽에서 제가 지금 맨 마지막에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거래처에 대한 채권 채무, 아까 거래처 원장, 그 다음에 어떤 시점에 잔액 조회하는 거, 합잔, 맞죠? 그 다음에 현금 들어오고 나간 거 알 수 있는 거, 현금 출납장, 그 다음에 전년도하고 비교하는 거,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이런 거. 맞죠? 그 다음에 달끼리 비교하는 거, 총계정원장. 그거 아니면 그냥 월계표예요. 맞죠? 월계표가 원래 원칙인 장부 중에 하나거든. 특정할 때 쓰이는 장부가 아니라. 하시다 보면 알아요, 여러분. 어떨 때 조회하는지 제가 완벽하게 알 수가 없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셨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린 주로 이 문제 때는 안 있어요. 뭐냐면 요거예요. 우리가 어떤 월계표 있죠? 월계표는 우리가 1년 이내에 월별 있잖아요. 요거에 현금 거래. 그러니까 아까 했던 그거예요. 우리가 뭐 급여가 뭐 11월 달에 급여의 현금 지출액은 요렇게. 우리가 11월 달에 급여와 관련된 걸 분계를 끊어 놓은 걸 요약한 게 11월 달에 월계표가 되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현금 거래라든지 그 다음에 대체 거래는 뭐냐면 현금 거래가 아닌 걸 대체라고 하거든요. 알죠? 대체 거래에 조회할 때 우리가 일계표나 월계표를 쓰는데 그냥 일계표나 월계표는 아까 했던 장부가 아니면 일계표나 월계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직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장부는 그냥 많이 조회하시는 게 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죠? 자, 그러면 얘는 여러분들 어디로 좀 가주시냐면 11페이지 네, 6번입니다. 11페이지의 6번. 자, 11페이지의 6번. 이게 대표적인 월계표 조회하는 장부 중에 제일 으뜸인 장부거든요. 으뜸인 장부. 월계표 조회하는 장부 중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여러분들. 자, 5월 중이니까 5월 한 달이죠. 5월 한 달 동안에 밑줄, 현금으로 지급에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에 밑줄 치시고. 그러면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거는 일단 뭐가 안 되냐면 총계정 원장 안 돼요. 달끼리 비교하는 거 아니니까. 맞죠? 그 다음에 거래처에 대한 채권 채무 조회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말은 거래처 원장 안 됨. 맞죠? 그리고 현금 자체가 들어오고 나간 걸 조회하는 장부 아니에요. 그래서 현금 출납장 안 되고 어떤 시점에 잔액 조회하는 것도 아니에요. 맞죠? 합잔 아니고. 그렇다고 전년도하고 비교하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럼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도 아닌 거예요. 그럼 너는 월계표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 이럴 때 조회하는구나 라는 게 좀 서요. 자, 해보죠. 자, 어디냐면은 일계표하고 월계표는 여기 있어요. 일계표, 월계표 가로치고 있죠, 여러분. 혹시 더우신가요? 혹시 어떻게? 안 더우시? 오케이. 제가 더워서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자, 일계표 좀 11월 달 다 돼가는 거의 끝나가는데 에어컨 킬까요? 제가 아니긴 하지만 요즘 날씨가 좀 그래서
자, 일계표, 월계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는 보는 방법을 좀 설명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 월계표 클릭해 주시고, 월계표 클릭. 주로 월계표 많이 월계표가 좀 장부 조회하기는 좀 괜찮아요. 월만 뜨니까. 그죠? 여기에서요, 우리 지금 조회하는 게 4월부터 6월이죠. 그럼 4월부터 6월 한번 쳐보시는 거예요. 여기는 조회하는 방법도 알고는 계셔야 되기 때문에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여기 보세요. 특히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보니까 여기, 좀 잘 들어오게 좀 보이셔야 되는데, 보시면 여러분들 차변에 개, 대체, 현금도 있고요. 대변에도 현금, 대체, 개라고 있죠. 보이세요? 위쪽 제가 한 거? 이게 뭐냐면은요. 이게 어떤 거래냐 그 뜻이에요. 현금 거래냐, 현금. 대체, 현금 거래 아니면 대체. 그러면 현금 거래와 현금 거래 아닌 걸 더한 게 총 거래액이 되겠죠, 여러분들. 맞죠? 그럼 조심하실 게 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변하고 대변에 있는 얘네들은 그냥 어떤 거래인지만 알려주는 거지 현금이 차변에 있고 대변에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 무슨 말인지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것만 보시면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하실 거니까. 자, 일단 여기에 여러분 보시면 여기에 원재료 보실게요. 원재료. 여기 원재료 있죠? 여기 원재료. 이거 가지고 해볼게요. 자, 원재료. 지금 조회하는 것만 설명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날짜를 바꾸고 4월부터 일단 6월로 잡으시고. 자, 보시면 우리가 원재료 있잖아요. 보시면 중요한 게 여기 가운데에 있는 계정 과목 있죠. 가운데에 있는 놈들. 그렇죠? 여기에 있는 계정 과목 중에 원재료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얘요. 맞죠? 얘가 3,174만 5천 원 있죠? 얘가 차변에 있는 거지 현금이 차변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해석하면 이겁니다. 원재료, 이거 지금 4월부터 6월이죠? 내가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원재료가 차변에 있는 거예요. 그럼 원재료가 증가한 거예요? 감소한 거예요? 증가한 거죠. 그럼 원재료가 증가하는 건 어떨 때 증가해요? 매입하면. 맞죠? 그럼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내가 원재료 매입한 게 3,174만 5천 원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뭐로 매입했는지는 알아야죠. 맞죠? 그럼 이제 위쪽, 자, 보시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위쪽 보는 거, 여기. 현금으로 매입했다, 이 뜻이 그냥. 그렇죠? 원재료를 차변, 매입했는데 그게 현금으로 매입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만 더. 자, 여기. 자, 원재료이 1,445만 원, 아니, 1,445만 원 있죠?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원재료가 차변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는지 되시겠어요? 대체가 차변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원재료를 매입했죠. 1,445만 원 주고요. 4월부터 6월 달까지 매입했는데 어떻게 매입했냐? 현금 아닌 걸로 매입했음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여기도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 외상매출금 가지고 외상매출금 이제 대변 쪽 여기. 자, 외상매출금 요놈 시기가 대변에 있는 거예요. 맞죠? 대변에 현금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요 가운데 있는 애가 왼쪽, 오른쪽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럼 외상매출금 내가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외상매출금이 대변에 있는 거예요. 그럼 외상매출금이 대변에 있으면 주로 뭐죠? 회수죠, 회수. 감소, 일단 외상매출 감소잖아요. 되세요? 일단 여기 안 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외상매출금 대변이면 감소잖아요. 그럼 감소하면 주로 회수나 대손인데 주로 회수가 되겠죠. 그러면 외상매출금을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700만 원을 회수한 거예요. 대변이니까. 그럼 회수했으면 뭐로 회수했는지 알려줘야죠. 그게 현금으로 회수했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대변하고 차변에 있는 현금 대체계는 그냥 어떻게 우리가 주고받았니 그 뜻이 그것만 보는 거고 항상 가운데 있는 애가 차변이니 대변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셨죠? 어떻게 하는지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방금 봤던 문제는 5월 중에 현금으로 지급한 판매비와 관리비잖아요. 특히 여러분들 판관비는 계정이에요, 계정 과목이에요? 판매비와 관리비. 정이죠. 계정 과목 아니에요? 맞아. 판매하면서 관리하면서 쓴 비용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보이세요, 여러분? 여기 보이잖아요, 여기 유동자산, 당자산 다 계정이죠. 뭐 이런 것들 다 조회할 수 있어요, 월계표 같은 데는. 됐죠? 자, 그러면 지금 5월 한 달간 하는 거니까 5월 중이니까 여기 5월부터 5월로 잡으시면 5월 한 달간을 조회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계표에서 5월 1일부터 5월 31일로 조회하셔도 되고 5월 그럼 여러분들이 판매비와 관리비를 찾으시는 건데 혹시라도 내가 좀 어떻게 조회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검색 기능 활용하세요. 검색 기능 단축키가 뭐죠, 여러분들? 이거 안 알려드렸었나? 컨트롤 F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안 알려드렸나 보네. 컨트롤 F가 단축키예요, 검색 기능. 알죠?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하셔가지고 찾기 누르셔도 되고요. 알죠? 자, 컨트롤 F 누르셔가지고 여기에다가 찾을 내용이 뭐 판매비 이 정도 치면 되겠죠, 여러분들? 판매비. 치면 내려오죠, 여러분들. 판매비 이렇게. 판매비를 이렇게 쳤거든요. 여기다 판매비. 다 치실 필요 없어요. 다 치면 오히려 검색 안 될 때도 있어요. 예. 치면은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 이렇게 보여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현금이 여기 판매비와 관리비의 현금 지출액이면 판매비와 관리비가 증가해야 감소해요? 감소해요? 저 장난치지 마시고 저랑 비용은 증가해야죠. 현금이 감소하는 거지. 자꾸 여기 갑자기 판매비와 관리비를 현금에 넣으시면 어떡해요? 맞죠? 판매비와 관리비 증가하죠. 여러분들 비용은 증가하고 자산이 감소하는 거잖아요. 그죠? 뭐 차변이에요, 대변이에요? 차변. 근데 우리가 차변인데 끝까지 가면 이건 합계예요. 맞죠? 합계니까 현금하고 만나는 지점을 찾아야 되는 거 이렇게. 이해되세요? 여기 왼쪽이 바로 현금이잖아요. 그죠? 그럼 699만 3,390원 맞나? 이렇게 하시는 거지 맨 끝에 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왼쪽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차변 대변하고 현금 대체 쪽이 만나는 지점을 답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좀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렇죠? 이렇게. 자, 그럼 10분 쉬셨다가 우리 이제 회계 관련 장부를 설명드렸고요. 자, 이제는 그 10분 쉬었다가요. 3교시 때는 부가가치세 관련 장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그 제가 만든 유의물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한번 조회하는 문제 풀어보죠.